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29일, 올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오늘 이슈 종목들, 거래량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에서부터 3개 정도 좀 분석을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아남전자, 오늘 1억 4천만 주거량 나오면서 상한가로 가게 된 아남전자 하나 보고, 그 다음에 KNM 보고, 삼성제약은 어제부터 이슈였죠. 이 삼성전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3종목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남전자 볼게요. 아남전자는 우선 삼성전자 수혜주죠. 오늘 올라간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뭔가 그런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삼성전자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 인포테인먼트 강화 소식 속에서 이 하만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ODM 방식과 OEM 방식으로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에다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남전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수혜주로 각광을 받으면서 오늘 여타적인 여러 부분들이 엮여가지고 뭐 갈만하니까 갔겠죠. 갈 자리기도 하니까.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 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좀 시너지가 빵 터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재무적인 부분 엄청 깔끔하진 않아요. 우선은 이 영업이익이 약간 흑자도 났다가 적자도 났다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깔끔한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매출액의 이 증가 추이를 미루어 봤을 때 회사의 몸집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이자 보상 비율도 1.04배 가량으로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겠으나 아직까지 엄청 깔끔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만 좀 한 줄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 아남전자가 지금 이제 딱 하락 흐름을 돌파를 해줬네요.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장기적인 하락 흐름이었거든요. 이 속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중바닥 만들어 놓고 상승 흐름을 타고 가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장기적인 이 하락 흐름을 이제 돌파해 줬어요. 거래량도 뽑으면서 우선 이건 넘어갔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중요 구간을 좀 넘어설 때 거래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래량이 나와줘야 이게 진짜로 넘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뭔가 스멀스멀거리면서 뭐 조용하게 돌파를 한 거는 사실 돌파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오늘 이 장기적인 2017년도서부터 꺾이기 시작한 이후로 아주 장기적인 하락 흐름, 이 큰 폭의 박스형 하락 흐름을 오늘 돌파를 해주면서 흐름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이고 이게 통상 보통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좀 줄어들었다 가긴 하는데 이건 상한가로 마감한 경우죠.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감한 경우는 시간에만 풀리지 않는다라면 아니면 밤새 이제 뭐 미증시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우선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대를 좀 보면은 시간을 좀 보면은 200만 주는 아주 깔끔하게 쌓여있네요. 계속해서 오늘 6시까지 지켜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아남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도 갭상승이 떠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선 이게 한 방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글쎄 약간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이슈적인 부분이 워낙 그렇게까지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갭상승 떴다가 찍고 여기 구간까지 지금 최근에 만들어 놓은 구간이 이 정도거든요. 단기적인 관점상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상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구간 안에서 좀 힘을 모아줬어요. 힘을 모아주고 이제 분출이 나와준 건데 이 정도 힘의 파동만큼 우선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예상해 볼 수 있는 목표가는 전에 있었던 고점 부분에 이 정도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혹시 갭이 뜨게 돼서 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뜰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떴다가 좀 밀리고 떨어졌다가 조정 구간 만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일 어느 식으로 갭이 뜨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만약에 혹여나 점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뭐 완전히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들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우선 내일이나 모레 뭐 다시 한번 좀 영상을 만드는 걸로 하고 일반적인 관점상 놓고 봤었을 때 흐름상은 오늘 거래량이 워낙 많이 나와준 상황에서 중요구간 돌파하고 나서 힘도 어느 정도 썼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갭이 뜨더라도 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한 차례 좀 조정 구간 만들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좀 차근차근 밟고 가듯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장기적으로 우선 이 하락 흐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주식이 당연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우선 저는 가장 높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지금 잡아주려고 했던 데는 여기죠.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구간만 안 깨는 선에서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밑으로 구간은 여기까지 보시고 깨지면은 이제 흐름이 좀 꺾였다 갈 움직임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여기까지 폭이 좀 멀어요. 폭이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작정 뭐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요 정도 전에 중요 구간 요 정도까지 혹여나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일단 받는 자리는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받는 자리 주면은 이 정도 라인으로 좀 바꿔잡고 가져가 보는 방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이거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뭐 마음 같아서는 계속해서 점상으로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뭔가 부각 받으면서 움직일 만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진입가면 좋다면은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암전자는 여기까지 오늘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KN은 보죠. KN은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뭐 올해 내내 계속해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었죠. 이 홍정욱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 홍정욱 전 의원이 정계로 복귀한다라는 그런 설이에요.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정치판을 떠났던 이 홍정욱 전 의원이 이 전일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정계 복귀를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남기게 되면서 오늘 부각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입니다. 같은 뭐 같이 엮여 있는 이 정치 테마주로는 디지털 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한창 산업 있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 중에서 대장격은 KNN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KNN의 재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해요. 이거는 엄청나게 깔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너무 깔끔하고 재무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우선 당분간 우선 기술적 넘어서 볼게요. 우선 한층 올라오긴 했어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한 거죠. 한 단계 이제 레벨을 여기가 1층이었고 1층을 넘어서서 2층으로 간 건데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1층의 폭만큼 아직 다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만 자리 잡고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2020년도 들어가지고 뭐 거의 뭐 그냥 맨날 상승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상승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더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쳐주면 제일 좋겠지만 혹여나 이게 뭐 왜 빨리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좀 행보를 해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뭐 바로 이어지면은 좋은 거고 아니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향방을 놓고 보나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계속해서 이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마다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이 재무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도 저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가도 다시 한번 돌파각이 나오면서 움직이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너무 급하게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이게 지금 위로 중요한 구간은 오늘은 우선 터치를 못 해줬는데 위로 중요한 구간은 우선 여기라고 보입니다. 한 요 정도 2,700원부터 800원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또 매우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해주면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 뭐 힘 모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게 흐름상 좀 꺾일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요 정도라고 보입니다. 한 1,600원부터 1,700원 정도 라인 요 밑으로 안 깨는 선에서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우선 시간에 이것도 한번 보자. 여기 있죠. 요것도 잠시만 아니군요. KN은 시간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시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정 좀 나왔다 가겠다는 의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뭐 한 요 정도 한 2,200원 300원 정도 라인까지 우선 좀 단기적으로 엄청 짧게 봤을 때는 조정 좀 나왔다가 반등 한 차례 밀어주면서 올라가요. 엄청 뭐 하루 이틀만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엄청 단타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짧게 떨어질 때 좀 짧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요 점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NN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 종목 삼성제약이었죠. 아까 삼성제약까지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삼성제약 어제부터 이제 핫했죠. 이 삼성제약은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 이 3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그래서 30년 연구의 뭐 결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발표, 삼상 결과 발표 소식, 항상 뭐 임상 관련해서는 제약은 언제나 좀 뜨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임상 결과 나왔을 때는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제약은 리아벡스 3상 임상 실험이 종료됐다며 안정성 평가 결과 리아벡스가 췌장암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제로 판단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임상실험의 세부적인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고 애초에 계획대로 이번에 도출된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계속되게 되면서 오늘도 좀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재무적으로는 뭐 이슈는 아까 그렇고 재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썩 깔끔하지는 않아요.
뭐 아무리 흑자가 뭐 제약바이오가 사실 거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뭐 아무리 제약이어도 이렇게 좀 재무가 바탕이 잘 안 나와주는 종목들은 잘 안 건드리는 편이기는 한데 뭐 워낙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우선 재무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았다는 점은 우선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흑자로 다시 전환이 돼주면서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에다가 유보율 같은 경우는 384% 높은 수준. 이 부채 비율,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이 추이 에다가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은 좀 플러스가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의 안정성에 좀 점수를 주시는 분들은 마이너스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흐름은 이렇다라는 점, 재무적인 것들은 이렇다라는 점까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삼성제약 기술적으로 넘어오면은 여기서부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의 하락 구간이었고 여기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횡보 구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의 출발점을 알리는 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오늘 약간 애매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우선은 오늘 몸통이 좀 길었으면 괜찮았는데 길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역사상 최고 거래량이죠. 한 번도 안 나왔던 엄청난 거래량인데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은 보통 좀 떨어졌다 가는 게 통상 일반적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떨어졌다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요것도 시간에는 보고 넘어가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제약의 시간에는 약간 조금 더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우선 밀리고 있는데 우선 이건 6시까지 좀 봐야겠네요. 혹시나 이게 마이너스로 끝나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추가적으로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좀 떨어졌다 가는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예상 반등 지점 여기입니다. 5,200원부터 5,3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인다. 우선 한번 도다리 두드려 보듯이 올라가기 전에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가 좀 지지 구간 형성을 잘 해놓고 안정적으로 올리는 게 사실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막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가에서 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얘기겠죠. 분봉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그렇죠. 이 장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올라갈 때의 거래량들 여기 거래량, 여기 거래량, 이 꼭지점들이죠. 이 꼭지점들에서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고가권에서 하신 분들은 사실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우선 이건 뭐 진입자리가 잘못된 게 나은 결과고 우선 흐름상은 좀 꺾였다가 여기까지 조정 나오고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만한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이상한 건 절대 아니고 진입가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고가권인 분들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짧게 좀 대응하고 밑에서 다시 반응하는 게 있더라도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리스크 관리상은 뭐 사실 그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뭐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흐름상을 떨어졌다 갈 수 있다는 점까지만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잡아주려고 했던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한 4,200원부터 4,250원 여기만 안 깨지면 흐름은 계속될 거예요. 우선 계속될 건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 한번 줄 거거든요. 조정 줬다가 반등 자리 줄 거예요. 그 반등 구간을 바꿔 잡고 거기 안 뚫리면은 계속 가봐야겠다. 약간 요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됐다가 반등 나오는 걸 좀 기대하면서 그 다음에 뭐 공략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기적인 관점상 엄청 단기적인 관점상은 사실 목표가에 어느 정도 도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요 정도 밑에 하나의 파동 만들었잖아요. N자 모양으로. N자 모양. 자, N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힘이 파동만큼 지금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나서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어느 정도 도달이 됐는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 이 정도 구간만큼 다시 여기가 하나 이제 횡보 구간이었죠. 최근에.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떨어졌다 지지받고 다시 올리게 되면 한 이 정도 파동만큼 올라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8,000원부터 8,5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진입가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면서 훨씬 더 좀 큰 목표가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제약도 여기까지 해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삼성제약이랑 삼성제약이랑 이 KNN이랑 안암전자 이렇게 3개 정도 봐봤는데 저희 개인적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